빠르게 달려오는 택시의 헤드라이트가 박정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가 전력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범수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박정수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누구세요? 박정수가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범수라고 합니다. 오범수? 박정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혹시 마광숙의? 네, 마광숙의 시동생입니다. 박정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여자의 가족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범수의 활약으로 마광숙에 대한 오해가 풀린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박정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환경이 우리 동석이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마광숙은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하겠어요. 박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배경도 당신이 처한 상황도 그리고 당신 자체도 우리 한서방의 아내 자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LX 호텔의 사모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직격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격이 다르다는 건 인정해야 해요. 마광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일어나겠어요. 잠깐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불렀습니다. 제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얘기였어요. 마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호텔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박정수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동석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박정수는 마광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 박정수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과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나타나자 한동석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장모님, 어떠셨습니까?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방,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네, 말씀하십시오. 한동석이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박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직접 만나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 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정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과부가 시동생 4명이랑 한 집에서 살면서 술 장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장모님, 그건 한동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박정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박정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장모도 문제야. 호텔 마사지숍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경솔한 사람이더라. 딸이 회장 약혼녀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한동석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광숙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박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대로 안다고? 그럼 너는 그 여자의 뭘 제대로 안다는 거야? 시동생들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정말 순수한 거라고 생각해? 한동석은 장모의 편견에 화가 났습니다. 장모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광숙 씨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박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수하고 착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LX 호텔의 사모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품격이라는 게 있다고. 한동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품격이요?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품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광숙 씨만큼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눈이 멀어서 그래. 내가 아이들 앞에서 직접 내 입장을 밝히겠어. 한결이와 한보미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한동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광숙 씨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더 알아가시면 장모님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박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차라리 네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 한동석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모의 완고한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의 발효실에서 마광숙은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와의 만남에서 받은 상처를 일로 달래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오강수가 멀리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효탱크의 압력 밸브가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증기가 분출했습니다. 마광숙은 반사적으로 팔을 올렸지만 뜨거운 증기에 팔과 어깨 부분에 화상을 입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마광숙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오강수가 급히 달려와 마광숙을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고자동과 다른 직원들이 황급히 몰려들었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한편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던 한동석은 급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형수님이 다치셨어요. 오강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한동석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다쳤는데? 발효탱크에서 증기가 터져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모와의 약속도 중요한 회의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동석은 치료실 앞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한동석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도 화상이지만 다행히 심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마광숙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마광숙이 약한 목소리로 동석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한동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마광숙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전화 받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고요. 오빠는 왜 왔어요? 중요한 일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광숙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마광숙은 동석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박정수의 차가운 말들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동석의 따뜻한 관심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위 한동석을 기다리며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지만 동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박정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기다리시겠어요? 박정수는 단호하게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박정수는 사위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실망이다. 나와의 약속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모양이구나. 이제 네 마음 확실히 알겠어. 박정수는 호텔을 나서며 분노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장모인 자신보다 마광숙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한동석은 뒤늦게 장모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박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한동석이 유선 전화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 메시지조차 듣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박정수가 쓸쓸하게 혼잣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한서방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박정수는 이제 더욱 확고한 의지로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를 반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모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이 상처받았고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이 장모 박정수를 찾아갔을 때 박정수는 차갑게 맞았습니다. 장모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동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박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됐어. 네가 뭘 선택했는지 확실히 알겠어. 이제 내 마음도 정했어. 장모님, 한동석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정수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네가 그 여자를 선택했으니 이제 책임져. 하지만 내 인정은 절대 받을 수 없을 거야. 한동석은 장모와 마광숙 사이에서 더욱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정수는 화가 난 채로 호텔을 나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정신이 없던 그녀는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택시가 박정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오범수가 전력으로 달려들어 박정수를 밀어내며 둘이 함께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범수가 일어나며 박정수를 부축했습니다. 박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직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오범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택시 기사가 내려와 사과했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범수는 박정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범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서 오범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절 도와주신 거예요? 오범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오범수라고 합니다. 박정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범수 씨? 그런데 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셨어요? 오범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박정수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오범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박정수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한서방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오범수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동석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 사위예요. 오범수 씨는 우리 한서방을 어떻게 아세요? 오범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광숙 형수님의 시동생입니다. 박정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그 마광숙의 가족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박정수는 호텔 라운지에서 오범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감정이 복잡했지만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먼저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박정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오범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수는 오범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교양 있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 마광숙 씨의 시동생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 형수를 좋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한서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범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정수가 반문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오범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희 큰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시나요? 박정수는 오범수의 진심 어린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범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골드미스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술도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은 술도가를 혼자서 일으켜 세우셨죠. 박정수가 말을 끼어들려 했지만 오범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범수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형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큰형과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과부가 되신 분이었고 저희와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거든요. 박정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범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저희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할 때도, 천수 형이 이혼으로 괴로워할 때도, 강수가 제대 문제로 고민할 때도 항상 저희 곁에 계셨어요. 박정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오범수가 강조했습니다. 형수님은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희생적이셔서 걱정될 정도예요. 회장님을 만나면서도 저희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박정수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마광숙의 모습을 듣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에요? 오범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수님처럼 진실하고 따뜻한 분은 흔치 않아요. 회장님이 형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박정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오범수와의 대화 후 마음이 복잡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광숙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마광숙이 한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붕대를 감은 팔에도 불구하고 한봄을 다정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봄이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마광숙이 친엄마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가 아픈데 제가 무슨 음식을 달라고 해요. 한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봄이씨 언니라니요. 저한테 과분한데요. 마광숙이 웃으며 한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가족이 될 텐데 그렇게 어색해하지 마요. 한봄은 마광숙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마광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석 씨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봄이와 한결이 오빠도 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게 싫었거든요. 마광숙은 한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봄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한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도 언니 만나고 나서 많이 웃으세요. 정말요? 마광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오빠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박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마광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한봄을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에서 모성애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언니를 반대하신다면서요? 한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광숙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할머니는 좀 까칠하세요. 한봄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알아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박정수는 마광숙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 하나 없이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인품을 느꼈습니다. 언니, 팔은 많이 아파요? 한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안 아파요. 마광숙이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도가 일하면서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박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워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에는 마광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마음을 정리하고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시골 양조장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광숙이 나와서 박정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떻게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술도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마광숙은 차를 준비하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 준비했어요. 마광숙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놓았습니다. 박정수는 찻잔을 받으며 마광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여기가 독수리 술도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낡고 초라하죠? 아니에요. 박정수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해 보여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말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박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마광숙이 의아해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박정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했죠. 마광숙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박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걱정하시는 마음이시잖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특별하다니요. 마광숙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동생 4명을 혼자 돌보면서 술도가까지 운영할 수 없어요. 그때 박정수는 갑작스럽게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투자하고 싶어요. 네. 마광숙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식으로 투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박정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마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박정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업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박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의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시음실에서 마광숙과 박정수는 다양한 막걸리를 시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 맛은 어떠세요? 마광숙이 새로 개발한 막걸리를 박정수에게 권했습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맛을 음미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한 막걸리는 처음이에요. 정말요? 마광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장수씨가 개발하던 레시피를 제가 완성한 거예요. 장수씨가?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시죠? 네. 마광숙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습니다. 장수씨는 정말 술 만드는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이 맛을 완성하는 게 제 꿈이었죠. 박정수는 마광숙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마광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박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좋은 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해야죠. 그때 오천수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손님이 계시네요. 천수도련님, 이쪽은 한동석 회장님의 장모님이신 박정수 여사님이세요. 마광숙이 소개했습니다. 오천수는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범수씨가 말해준 천수씨군요. 네. 오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범수씨가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박정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요. 오천수는 범수가 자신을 그렇게 말해줬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마광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박정수는 술도가의 다른 공간들도 둘러보며 마광숙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효실, 저장고, 포장실까지 모든 곳에서 마광숙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박정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광숙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공장장님과 시동생들이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겸손하시네요. 박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술도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수의 투자와 조언, 그리고 마광숙의 열정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박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마광숙이 감동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동맹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동석은 어머니 박정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마광숙을 받아들이고 술도가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하며 서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동석이 박정수가 들어오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광숙 씨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박정수는 아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어떻게? 갑자기요? 한동석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박정수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광숙 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편견을 가졌었지. 한동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동석아. 박정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 광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 한동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범수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광숙 씨와 보미가 함께 있는 모습도 봤어. 박정수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지. 한동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광숙 씨에게 정말 미안해. 박정수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어머니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동석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독수리 술도가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아. 박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의 가능성을 봤거든. 한동석은 어머니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박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지. 이제 정말 결혼 준비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한동석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박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좋은 날 잡아서 결혼해. 한동석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박정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이 마침내 해결되었고 이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숙 씨한테 빨리 전화해서 알려줘야겠어요. 한동석이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좋은 소식 전해줘. 박정수가 격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마광숙은 한동석으로부터 박정수가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술도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어머니께서? 마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한동석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마광숙은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박정수의 차가운 말들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제야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마광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요. 한동석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마광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동생들 모두가 모여 마광숙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축하드려요. 오천수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형수님이 행복해지시는군요. 오흥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오범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오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시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련님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주실도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축하했습니다. 광수가 정말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마광숙이 공주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동석이 술도가를 찾아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한동석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 마광숙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결혼식은 언제로 할까요?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마광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과 오해가 모두 해결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달로 정하는 게 어떨까요? 한동석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마광숙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오천수가 나섰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려요. 오흥수와 오범수, 오강수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회의실에서 마광숙과 박정수는 투자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했고 함께 술도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마광숙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고자동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공장장님? 마광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요. 고자동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 가짜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정수와 마광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정수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장광주에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짓 정보들이에요. 고자동이 분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내용들입니다. 마광숙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아마도 신라주조 쪽인 것 같습니다. 고자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독고탁이 요즘 우리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비열한 방법이네요. 박정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마광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 때문에 투자를 취소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정말요? 마광숙이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박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 굴복할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즉시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박정수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 검사 성적서도 공개해야겠어요. 마광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든든한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박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동맹이자 가족으로서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요. 박정수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네, 독수리술도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마광숙이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마광숙과 한동석은 웨딩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박정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웨딩홀이네요. 마광숙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요. 한동석이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마광숙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독수리술도가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 박정수의 투자로 더욱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주조의 방해 공작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동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변호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세요. 마광숙이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승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한동석이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니까. 그때 마광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목소리의 고자동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고자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직원 중에 내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고자동이 설명했습니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마광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한동석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 처리할 게 아니에요. 독수리술도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박정수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누가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는 건 확실해요. 박정수가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보안을 더 철저히 해야겠어요. 마광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직원들로만 핵심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한동석이 제안했습니다. 박정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질 거예요. 맞아요. 마광숙이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독수리술도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동석은 두 여성의 굳은 결의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결혼식 준비도 계속 진행해요. 마광숙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행복을 방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박정수가 지지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 굴복할 순 없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광숙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의 진짜 도약은 이제부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결혼도요. 한동석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박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니까요. 저녁 노을이 독수리술도가를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광숙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한동석의 표정에는 걱정 대신 사랑이, 박정수의 마음에는 의심 대신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